네,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고시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. 근데 거의 이게 거의 이렇게 같아요. 이렇게. 그죠? 다 공통집합이 더 컸습니다. 그죠? 이게 다른 게 몇 개 있는 게,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부 통합을 했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안정성 확보 조치는 이제 다 배웠고요. 이제 구성 요소별 조치 사항으로 이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. 구성 요소별 조치 사항을 볼 줄을 알면은 나중에 이제 ISMS 구축 운영을 하거나 뭐 인증을 하거나 어떤 심사위원이 돼서 이제 인증 심사를 하러 갔을 때 아주 잘 아,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이제 스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통제 항목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점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서버를, 서버가 있다. 여기 이제 뭐 학사정보 시스템이다. 학사정보 시스템이면 이 시스템의 예를 들면은 접근 권한, 접근 통제, 그죠? 그 다음에 뭐 접속 기록, 3접이죠, 3접. 그래서 저는 3접이라고 이렇게 외우는데 접근 권한, 접근 통제, 그 다음에 접속 기록,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체크, 백신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혹시 개인정보가 있으면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, 이런 거를 전부 점검을 하는 거라고요. 그죠? 그다음에 접근 통제 음,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TCP 래퍼 같은 거 이게 제대로 뭐 설정이 혹시 되어 있는지, 물론 이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그 파이어월하고 이제 IDS하고 IPS는 이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제 한번 보겠죠. 이제 서버 측면에서 봐야 될 거는 이제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DLP 같은 거, 그건 엔드포인트 쪽이니까 거기서 이제 엔드포인트니까 여기 이게 엔드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DLP 같은 것도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겠죠. 자, 구성 요소별 한번 보겠습니다.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측면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여기 웹서버가 있으면 방화병해서 이제 와스하고,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아파치 서버가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톰캣이 있으면 여기 서버 팜이 있고 DB 팜이 있겠죠. 큰 데는 여기가 이제 뭐 오라클을 쓰겠죠. 자, 그러면 이 접근 권한 관리는 3년간 기록 보관해야 되고, 이거 다 배운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여기 이제 계정 발급이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, 이런 패스워드는 작성 규칙 수립이 돼 있는데 작성 규칙에 따라서 이 패스워드가 만들어져 있는지 보겠죠. 봐야 됩니다. 제대로 이제 만들어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5번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하면은 이게 접근 차단이 되는지 한번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, 운영, 일정 시간 후에 자동 로그아웃, 세션 타임아웃이 되는지, 예, 보라는 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인증 기준에 제가 이제 아, 이게 입이 익어서 자꾸 그러는데, 세션 타임아웃을 이제 설정하라는 얘기죠. 그다음에 외부에서 SSL, TLS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고비바, 그 다음에 송순시 암호화, 키 관리 이런 거 이제 하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제 적용하라는 거고, ISMSP 예를 들면 인증을 받는다 그러면은 인증 심사원들이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. 확인. 그죠?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. 그게 이제 ISMS 통제 항목에 가보면은 이게 보안 대책인가요? 보안 대책 요구사항.
요구사항으로 이제 통제 항목이 이렇게 리스트업 쭉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제가 ISMS 보안 대책 요구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법적 중거성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.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ISMS 통제 항목을 보면 다 이제 거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.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로 1년 이상 이제 보관해야 되는 거죠. 이건 책임 추적성 때문에 그랬어요. 책임 추적성. 그 다음에 파기가 제대로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. 자,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여기 이제 1번 경우에 이게 DMZ고 여기가 내부망이고 여기가 이제 인터넷망이에요. 이렇게 이제 대부분 뭐 개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네트워크 구성을 갖추죠. 자, 그러면 1번 경우에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접속할 때 외부에서 뭐 예를 들면 이용자든지 뭐 무선 인터넷을 통하든지 유선 인터넷을 통하든지 라우터를 거쳐서 이게 스위치 라우터가 되겠죠. 방화벽을 통과를 하고 뭐 NEN으로 뭐 이렇게 통과를 시키겠죠. 통과가 되면은 웹서버에서 보겠죠. 이제 웹서버에서를 보고 이용자 고객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뭐 쇼핑을 이제 예를 들면은 할 겁니다. 온라인 쇼핑을 이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까지 이렇게 전송되는 게 고비바가 올 경우에는 암호화하라는 거죠. 근데 이 쇼핑은 예를 들면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니까 뭐까지 암호화해야 돼요? 예? 신용카드, 신용카드 번호하고 계좌번호. 그 다음에 송수신 할 때는 모든 개인정보가 암호화해야 한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SSL, TLS 보안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해되셨죠? 예, 그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 이용자 고객은 2단계 인증을 해야 된다. 그죠? 핸드폰 그 인증까지 이제 하는 거죠. 그죠? 근데 여기서 웹서버를 거쳐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예를 들면은 고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에 그 이제 DB에 이제 이게 만약에 오라클이면 여기에 기록이 될 거란 말입니다. 그러면 요 사이사이도 전부 암호화 전송이 돼야 돼요. 암호화 전송이. 사실 그런 거죠. 예? 다음에 2번 경우에 개인정보 취급자 공개된 무선망 이용 시 DBMS 업무용 PC 모바일 기기 관리용 단말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 TLS 콘텐츠 암호화 그다음에 여기 무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WPA2를 써야 돼요. 반드시. 나머지 WPA라든지 웹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보안이 좀 강하지 않은 거죠. 약하다라는 얘기죠. 그죠? 그 다음에 3번이 방화벽이죠. 방화벽은 뭐 비인가자 접근 통제, 유출 시도 탐지 등을 포함한 조치를 이제 하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방화벽, IDS, 그다음에 IPS, DLP,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을 하라는 얘기죠. 그다음에 4번이 여기 이제 전송을 할 때 이제 암호화가 된다. 아까 이제 설명을 이거는 했습니다. 자, 업무용 PC 경우에는 뭐 고비바 당연히 저기 해야 되죠. 당연히 해야 되고 개인정보까지 그 밖에 개인정보가 있으면은 이것도 암호화하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업무용 PC를 그러면 어떻게 뭐 아래 한글로 작성돼 있다, 엑셀로 작성되면 이 아래 한글하고 엑셀에서 그 기능 거기서 제공해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. 암호화시키는.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암호화되는 게 있거든요. 그걸 이용해서 암호화시키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백신 설치 운영을 이제 하라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PC 방화벽 설치하면은 하라는 거고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거 이거를 안전송합보 조치 또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전부 하라는 얘기입니다.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는 WPA에 요 암호화 채널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백신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비바 경우에는 암호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 혹시 계좌번호가 있거나 또는 신용카드 번호가 있는 경우 그것도 암호화해야 되는 거죠. 그죠? 관리용 단말기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 동일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.
여기서 말하는 관리용 단말기라는 거는 직접 접속하는 거예요. 직접. 간접은 아니에요. 네, 직접 접속하는 게 관리용 단말기입니다.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큐어 코딩 해야 되죠.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, 고유식별 정보를 혹시 뭐 처리하는 경우는 웹 취약점 점검을 연일에 하라고 돼 있었어요. 그죠? 근데 대부분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웹 취약점 점검은 하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웹 서버에 대해서 보안 설정을 해야 된다. 여기 있네요. 고유식별 정보 처리 시 연일에 취약점 점검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. 고비바, 그 다음에 전송 시 이제 암호화 해야 되고요. 세션 타임아웃 벌라는 얘기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홈페이지 웹서버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, 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분리를 안 한 거죠. 여기에 이제 따따따가 있고 여기에 아예 DB까지 있는 경우,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, 일체형이죠. 일체형.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활용 시에 3년간 이제 기록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업무 처리 기록, 접속 기록 1년 이상 월 1회 점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대부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이 DB를 DMZ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좀 위험하죠. 내부망에다가 이거를 이제 갖다 놔야 될 겁니다. 아니면 DMZ에다가 이걸 만약에 놓게 되면 요 그렇죠. 요즘 위험하죠. 별도로 떼서 이걸 내부망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전산실 IDC 자료 보관실, 뭐 IDC에 혹시 그 서버를 갖다 놓았을 경우에 뭐 그 IDC 같은 경우는 출입 통제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출입 통제 절차 수립 운영이 돼야 되고 서류 보조 저장 매체, 여기서 말하는 서류 보정 매체는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 보정 매체입니다.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 뭐 등등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.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겠습니다.